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코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코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혹한 요구가 되는 거죠. 요즘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많은 2030 젊은 층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젊은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자살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지고 있고,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케이스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또는 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우선은 가상화폐 열풍의 원인부터 알아봐야 할 거예요. 저는 2030 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을 일으킨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젊은 층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는 나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래의 서울 집값이 보통 사람들의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접근해 볼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제자리예요. 오히려 코로나 등의 악영향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사람들도 있고, 일자리가 줄어서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상황이 이런데 집값은 폭등해버린 거예요. 이게 젊은 층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준 거죠. 2030 젊은 층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그들의 삶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아마 바로 결혼일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공간을 마련할 방법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럼 결국 2030 세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시적으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에 혼인율이 역대 최저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이런 젊은 층들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가상화폐였다는 거죠. 가상화폐는 우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의 결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로 생각이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일단 가상화폐라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탄생을 한 거예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새로운 투자의 목적물인 가상화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기술의 발전을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바로 SNS 때문이에요. 요즘 2030 세대는 사실상 SNS랑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SNS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타인의 세상은 무척 화려해요. 애당초 사람들이 자신의 화려한 모습만 SNS에 업로드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명품을 들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SNS를 통해서 우리는 24시간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미지들과 나의 현실의 모습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괴리감은 결국 어떤 생각으로 이어질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렇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근로소득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상화폐에나 투자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그리고 많은 2030 세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유한 삶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가상화폐의 열풍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 가상화폐 열풍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우선 투자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이겠죠. 두 번째 부작용은 바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로 수십억, 수백억을 번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내가 직접 해보니 몇 분 만에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일? 해서 뭐해? 그게 무슨 의미인데? 돈? 그거 엄청 쉽게 벌 수 있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게 되면 무기력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노동에 대한 동기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당연히 무기력한 사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 생산성이 떨어지면 경기가 침체하게 되겠죠.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은 근로소득에서 희망을 볼 수 없게 돼서 더더욱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보게 될 거예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결국 지금의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요.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건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인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 규제?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가상화폐 거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100%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히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이걸 규제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편법 같은 그런 부정된 방법을 양산하는 결과만 될 뿐입니다. 가상화폐에 법적으로 세금을 걷게 한다? 이것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거예요. 재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라도 가상화폐를 하려고 하겠죠. 결국 해결책은 문제의 원인에서 찾아야 해요. 우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2030 세대에게 근로소득만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어떤 희망을 줘야 돼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좋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적어도 희망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가상화폐 문제뿐만이 아니라 혼인율, 출산율 문제까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교육이에요. 우리 교육제도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경쟁만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해요. 이러한 교육제도에 더불어서 SNS까지 불에 기름을 붓듯이 보여지는 삶, 결과만이 존재하는 삶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물질적인 성공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육제도 안에서 풍요로운 정신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학생들에게 자기 자아 탐구나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돼요.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